여러분 혹시 잇몸 담배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이 잇몸 담배가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잇몸 담배가 최근 또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립 모리스의 자회사 스웨디시 매치가 미국에서 잇몸 담배 진을 판매 중단했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이 스웨디시 매치의 진이 가양 담배 판매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도 가양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만큼 곳곳에서 조사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은 담배 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고체 형태로 만든 파우치인데요.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대신 니코틴을 직접 잇몸에 붙여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특이한 패키지와 편리성으로 미국 Z세대 사이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니코틴 파우치 과연 한국에도 들어올까요? 조태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잇몸 담배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권련이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이죠. 최근 들어서는 아예 다른 형태의 담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전자담배죠. 액상을 넣어서 그 액상을 기화시켜서 연기를 마시는 그런 구조인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가열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그런 권련형 전자담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잇몸 담배 역시 새로운 형태의 담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연기 대신에 잇몸에다가 니코틴을 직접 붙여서 흡수하는 방식의 담배를 뜻하는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진이라고 합니다. 필립 모리스 자회사 가운데 스웨디시 매치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스웨디시 매치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근에 필립 모리스가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품에는 잡음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퍼민트라고 나오죠. 니코틴에다 다양한 향유를 넣어서 판매하는데 이 점도 스누스와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양 담배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달달하고 맛있는 향이 나니까 청소년들이 담배에 유혹되기 쉽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양 담배 판매 금지법이라는 게 미국 일부 지역에서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등장하냐? 이거는 흡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거는 지표누리에 나온 우리나라 흡연율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1998년에 35.1%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17%, 그러니까 20% 아래까지 내려섰어요. 이게 결국엔 설문조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만은 분명한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흡연율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당장 필립 모리스의 모국인 미국만 해도요. 1960년대에는 흡연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거의 성인의 절반가량이 담배를 피우는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도 10% 초반까지 흡연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선진국이라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하철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강의실에서도 담배 피우고 이런 게 불과 한 30년 전에만 해도 쉽게 연출되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몇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대안이라면 역시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늘리는 겁니다. 아직은 담배에 대한 해악이 덜한 신흥국 같은 곳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라면 건강에 덜 나쁠 것 같은 그런 담배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권련형 전자담배 같은 거죠.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진이라는 담배 역시 니코틴만 흡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덜 나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담배를 뜯어보면요. 니코틴은 유독물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흡수하는 양 자체가 적고요. 그리고 다른 유독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니코틴만 흡수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연 보조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이 건강에 예민해진 흡연자들을 다른 대안 제품군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제품군들이 담배 회사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담배 회사 하면은 역시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KTNG입니다. 사실상 여기밖에 없죠. 이 회사의 공시를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소개서나 다름없죠. 여기에 보면은 담배 부문의 매출액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배경이라면 역시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TNG에서 내세운 전략 자체가 차세대 담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릴 같은 것들, 그러니까 권련형 전자담배죠. 2017년에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선을 보였고요. 지금은 점유율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담배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꼽을 수 있는 게 담배라는 게 워낙 백해무익하고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규제라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오늘 소개한 잇몸 담배 진만 하더라도요. 당국의 조사 착수 그리고 판매 중단이라는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캐나다 당국 역시 진 상품 8종에 대해서 전량 리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승인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담배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백해무익한 데다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대의 명분까지 있기 때문에요. 제품에 따라서는 규제의 수익폭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진입을 하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규제 변수 같은 것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